안녕하세요. 범블한복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최근에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느냐? 이거 단지 부동산에만 걸친 관점으로 봐선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거시적으로 눈의 각도를 180도로 부채살처럼 쫙 펴서 살펴보면 끄덕끄덕 이해가 오고 가는 왕복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소비자 심리지수, 가장 자본시장에서 예민하고도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동선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치명적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이기도 하죠.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11월 중에 100.7로 전월 대비 1%가량 하락하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 출렁거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오늘 날씨처럼 비 오고 바람 불고 다음날 영하로 뚝 떨어질 것 같은 이 동파적인 심리 기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단지 부동산 시장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야. 전반적으로 소비가 얼어붙어 있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경제 기반이 단단해서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소득 여력이 이게 좋아져야 하는데, 이게 물러버리니까 그냥 으깨진 비지찌개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앞으로 소비 심리는 더 쭈그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셀프 인식, 그러니까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전망이라는 이 촉처럼 딱 다가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경제적 부분에선 바로 돈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빠듯하다라는 느낌이 꽉 조여오는 그런 느낌으로 오는 건데, 벌써부터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은 전월 대비 2% 정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동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곳간에 쌀이 비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분의 쌀가마니 등에 짊어져서 새로운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거래가 당연히 부동산 쪽에서 급격하게 꺾일 수밖에. 게다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마저도 이보다 더 악화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전월 대비 3%, 그리고 7%. 각각 현재 경기와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에서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더 비관적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비 심리 자체를 달궈줄 수 있는 개인 소비 지출 여력이 정말로 형편없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이고, 이걸 조금 더 덮여줄 수 있는 터빈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 동력 자체가 식어가는 상황이라서 더욱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불투명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소비자 심리가 어떻게 안 꺾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수직 낙하를 하고 있는, 다이빙 하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파트 거래가 거의 아라비아 사막으로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 되고 있는데, 가뜩이나 대기업의 업황 악화는 이미 소비자 심리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표적 샘플이 바로 삼성전자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영순위에 박아놓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금이자 낮아서 은행에 여윳돈 넣어두는 건 정말 먼지가 폴폴 쌓일 수밖에 없는, 정말 아깝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니까 우량주들에게 나머지 여윳돈을 집어넣기는 한데, 지금 업황 자체가 대기업도 휘청거릴 만큼 엄청난 파고를 넘어가고 있죠. 어제 이재용 삼성 회장이 징역 5년을 검찰로부터 구형받았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삼성 위기론을 직접 언급할 정도로 지금 삼성은 절치부심, 다시 반등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사법 리스크에 거의 10년간 발목이 붙잡혀 있었으니 CEO 입장에선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전개가 되는 거고, 어려운 상황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말도 역시 지금 삼성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2심 구형이니까 마지막 대법원 판결까지 가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대기업 자체도 여러모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를 떠나서 업황에 대한 위기감이 법정 진술에서도 흘러나왔듯이 지금 삼성이 제도하기 힘들게 되면 거의 뭐 현실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는 자초될 가능성 더 높아집니다. 한국의 이 전반적인 거시 경제는 이 삼성이라는 기둥에 묶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의존도가 뭐 거의 절대적이죠.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뭐 아슬아슬한 분기점에 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젠슨 황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이 검토를 빠르게 처리하겠다라는 이 공언을 해주는 바람에 삼성 주가가 이번 주에 3%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뭐 코스피 국장이 거의 드러눕는 상황에선 삼성전자가 그래도 반등을 이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58,000선으로는 살짝 올라섰습니다. 근데 이게 CEO에 대한 계속적 사법 리스크가 가중이 되면 삼성전자도 어떻게 빠져나올 틈새를 마련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르고 시원하게 정말 렉이 걸릴 수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거의 삼성전자가 주도해 나가야 할 이 반도체 먹거리를 대만 애들한테 뭐 다 내주게 된 거. 일단 뭐 삼성은 자본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단기간 안에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국대 기업이 어려움에 빠지니 어떻게 개인 소비 심리 지수가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코스피 국장에서 떠나라는 정언적인 명령 같은 국내 국장의 비운의 운명이 이 계속적으로 각인되는 상황에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손을 떼야 할 정도로 지금 여기 뭐 무턱대고 진입한 사람들은 거의 뭐 곡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난 지각 변동을 겪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차라리 주식시장은 빛의 속도로 자금 빠지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이후에 다시 뭔가가 해체되고 재편이 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한번 붕괴되기 시작하면 복구가 힘들어. 그리고 그동안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서 아파트 하나가 40억, 50억이 넘어가는 이건 말이 안 되죠. 한국이 그만큼 집값에 대한 부가가치를 들어 올릴 만큼 지금의 경제 상황 녹록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친 아파트 값은 11월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했었고요. 초고가 아파트들이 요즘 뭐 심상치 않은 폭락 겪고 있죠. 서울 외곽 매매 시장에서의 침체가 이거 반대로 고스란히 고가 아파트를 습격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 KB 부동산 선도 아파트 50지수에서 상승률도 2.16%에서 1.09%로 반토막이 날 정도로 하루에 13억까지 떨어지는 뭐 강남권 아파트들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하늘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 나타나듯이 가계저축 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악화되는 전망치 당연히 찍을 수밖에 없죠. 일단 뭐 저축할 돈이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고 이거 이전에 대출을 격하게 일으킨 분들이라면 정말 뭐 당장 쓰고 살 실생활 현금이 말라가는 판에 무슨 저축. 그냥 본전치기만 해도 다행이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 부채 상황이 암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 어떻게 초고가 아파트 가격이 안 내리고 100이겠습니까? 기저의 심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별세계로 불리는 초고가 아파트 자금 흐름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제일 먼저 뭐 손절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자금적으로 무리를 할 수 없으니까. 뭐 이러다가 정말 허리 부러지게 생겼는데. 이런 이유로 주택가격 전망은 전월 대비 7%나 꺾이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극적인 변화입니다. 이게 이번 달 한국은행이 내놓은 소비자 심리지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니.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이 7% 꺾였다는 거. 주택 전망 지수까지 7% 똑같이 꺾였다는 거. 똑같이 간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삼성 이재용 회장의 법정 리스크가 얼마나 삼성전자 존립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는 결국 국내 시장의 국장, 대표격인 삼전의 하락과도 직결이 되고 있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뭐 휘청거릴 정도인데 이런 영향 고스란히 개인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역으로 작용해서 그동안의 미친 집값들이 다시 정상으로 회귀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반작용이 되는 것도 정말 시장에
오묘하고 기묘한 움직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완전히 뭐 부동산 멀티버스가 재현이 되고 있는 거라. 그러니 시장은 홀로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란 얘기죠. 그동안 2달간의 한국 부동산, 특히 뭐 독야 청청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뭐 다른 자산장 같이 다 떨어져 나가도 나 혼자 오른다. 그런 어떤 분위기 일색이었는데, 특히 서울 아파트 불패론이 얼마나 허구였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한마디로 실체 없는 상승장은 얼마나 그동안 집값이 엉터리 그 자체였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소비자 심리지수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그 누구도 넉넉하게 집을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마음을 셧다운했습니다. 셔터 내렸습니다. 12월이 되면 미친 듯이 이런 심리적 기저의 영향으로 인해서 집값은 놀이공원, 궤도열차 궤적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벌써부터 이런 조짐은 서울 아파트 매물 9만 건이라는 거래 절벽 심화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집이 안 팔린다라는 신호는 이전에 9월 말부터 이미 스타트를 끊었던 말인데, 이제서 뭐 공식적 지표로 나오고 있는 거죠. 공인중개사협회, 뭐 이전에 서울 집값이 마이너스 4% 이상이 빠졌다라는 리포터가 그리 틀린 지표가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실거래 위주로 지표를 매기면 바로바로 이 주식시장처럼 장세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빠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발표 이후에 2달 정도 이제 좀 지나니까 이런 급락에 대한 분위기가 쇄도하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전의 상승장은 그냥 번개불에 콩을 볶아 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올랐다라는 신호가 뜨면서 거래가 폭주하다가 완전히 한 번에 싹 하고 빠져버리는, 이거 뭐 갯벌 장세가 되어버린 건데, 이제 뭐 집값이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급속도로 집값의 가치가 떨어지는 추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정적으로 신축 가격에 대한 풍향계 역할을 할 둔천주공, 11월 27일 바로 내일입니다. 입주 시작합니다. 스타트 끊게 되죠. 근데 최근에 잔금 대란 엄청난 반향 불러일으키면서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뭐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지금 전세가가 상당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12월 들어서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둔천주공 영향으로 서울 전역의 전세 시장도 얼어붙을 가능성 높습니다. 이금융권 중에 이 와중에 새마을금고가 1금융권 둔천주공 대출 총량이 7,500억 정도, 전체 3조 원 정도 대출 잔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액수가 딸리자 새마을금고가 진입을 하려 했죠. 4% 초반 금리로 수요를 유치하려 했는데 금융당국에서 스탑을 시켰습니다. 너는 안 돼. 당연하죠. 이금융권은 지금 자체 리스크도 큰 편인데 이렇게 주담대 대형단지까지 진입한다는 건 리스크가 더 커질 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신협도 마찬가지로 신종 모드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무튼 내일 11월 27일 이후로 둔천주공은 엄청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자산 가치의 대변화가 밀려 들어올 이 시점 잘 지켜보시면서 현명한 선택지를 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의 업황, 안개 속 상황과 맞물린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게다가 개인 소비 심리 지수가 말라가는 상황에선 거래 절벽에서 빠져나올 틈이 없고, 이 둔천주공 같은 신축단지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내일 11월 27일 이후로 엄청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금융권들이 일단 철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금난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이 되네요. 아무튼 잘 지켜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랑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